반갑습니다. 보험 전문가 고밸런스 보험 인사드립니다. 제가 10년 동안 산모님들에게 태아보험 가입을 도와드리면서 상담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많은 산모님들이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태아보험을 언제 가입하는 게 좋을까? 특약이 엄청 많던데 뭘 놓고 뭘 빼야 할까? 이리저리 알아보는데 설계사마다 말이 다 달라서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다른 영상은 볼 필요 없이 이 영상 하나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10년 동안 많은 산모님들과 인연을 맺었다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단순히 가입만 시켜드린 게 아니라 당연히 보험금 청구도 많이 했을 테고 또 리모델링도 많이 도와드렸고 이렇게 다양한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시간이 쌓인 만큼 수많은 청구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태아보험은 제 청구 경험 그리고 여러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려 볼 텐데요. 태아보험 더 이상 어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태아보험을 빠르고 완벽하게 끝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이해해야 하는 게 태아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왜 가입해야 하는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인데 사실 태아보험이라는 상품은 별도로 판매되는 상품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입하는 태아보험은 흔히 알고 있는 어린이보험에 태아특약이라는 게 추가된 보험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출생 이후부터 보장이 가능하고 태아 시기에는 보장을 받을 게 없습니다. 태아보험이 어린이보험의 태아특약이 구성된 거다.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 태아특약이 어떤 내용을 보장을 해주는 거냐면 출생 직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신생아 질환, 선천성 질환이나 장애, 저체중아, 그리고 인큐나 니큐 등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보장, 그러니까 출생 시점의 리스크에 대비를 할 수 있는 특약이 태아특약이고 이건 어린이보험, 그러니까 출생 이후에는 가입이 안 되고 오직 태아일 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문제인데요. 아이가 출생하자마자 병원 진료가 시작이 된다면 고지사항에 걸리고 그러면 보험 가입 자체가 상당히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태아보험은 미루지 말고 꼭 태아 시점에 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태아보험 언제 가입하는 게 좋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가장 좋은 건 임신 사실을 알고 바로 가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임신을 해서 출생하는 과정을 이해하면 쉬운데요. 먼저 임신을 하고 나서 22주 6일이 지나면 태아특약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안에 가입을 하셔야 하는데 1차 기형아 검사, 2차 기형아 검사, 임당 검사, 정밀 검사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와 이벤트가 있는데 만약 검사를 진행하면서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가입은 2차 기형아 검사로 밀리고 그러면 이상 소견이 나오면 정밀 검사까지 기다려야 하고 여러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태아보험은 임신 사실을 알았다면 가급적 빨리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태아보험을 준비할 때 실비보험도 꼭 함께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실비는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보험료를 아껴보겠다고 가입을 안 하거나 뒤로 미루는 분들이 있는데요.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보험료가 생각보다 높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육아용품이나 산후조리원 등 나가야 할 지출이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줄일 수 있는 것 줄이겠다는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천질환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아니면 출생하자마자 인큐나 니큐에 들어가면 보험 가입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실비보험은 꼭 함께 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밖에도 고민하는 요소가 만기 설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건 개인마다 선택지가 다르고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딱히 정해진 게 아니라서 만기는 가입 시 예비 부모님들이 보험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태아보험 필수 특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태아보험에 구성할 수 있는 특약이 수백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지출 없이 보험을 가입하거나 또는 정말 아이가 아팠을 때 필요한 보험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 특약으로 태아보험 뼈대를 잘 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특약을 구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면 좋을지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아이가 혹시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선천질환이나 보편적인 질환 또는 발병률이 높은 질환들을 보장을 해주는지,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 만한 건지, 세 번째는 보장 대비 보험료가 합리적인지 이런 기준을 세우고 특약을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고려했을 때 꼭 넣어야 하는 특약 첫 번째는 선천질환, 다빈도 수술을 보장해주는 수술비 특약들입니다.
특약입니다. 먼저 질병수술담보는 가장 넓은 보장 범위의 수술 특약인데 특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증 질환이 포함된 것과 보장이 안 되는 특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경증 질환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다래끼나 결막염 등 생각하시면 되는데 두 가지 특약은 보장해주는 범위가 가장 넓은 수술비 특약이기 때문에 필수로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구성해야 하는 질병수술비가 1에서 6종 수술비인데요. 성인분들은 아마 종합보험을 가입할 때 5종 수술비를 많이 가입을 하셨을 텐데 6종 수술비의 경우 비교적 아이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다발성 선천질환을 보장해주는 특약입니다.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 부위계, 선천성 음낭수종, 피부의 기타 선천지기형, 허유착증이 여기서 보장이 가능하고 이 질환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천질환들은 특정 선천 이상 수술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선천 이상 질환 수술은 빈틈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질병수술비 그리고 6종 수술비에 추가로 어린이 심장수술, 어린이 개용 심장수술, 특정 선천 이상 수술, 물론 질병수술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내 주변에 심장수술하는 아이들이 없는데 이렇게 공감을 못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심장수술은 9세 이하에서 4위에 해당하는 수술입니다. 제 경험으로만 봐도 심방심실 중적 결손이라고 해서 심장에 구멍이 나는 질환으로 정말 많은 분들의 청구를 도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특약도 꼭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필수 특약은 선천장애 출생담보입니다. 선천적인 질환으로 수술을 하지 않고 경증부터 중증까지 진단만 받아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꼭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1종에서는 심장 방실 결손이나 사경 진단을 받으면 1종에서 30만 원, 가지증, 구개열, 구순열, 식도의 선천기형 등으로 진단을 받으면 2종에서 100만 원, 3종에 해당하는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및 파타우 증후군의 진단을 받으면 1000만 원을 지급을 해줍니다. 큰 장애부터 작은 장애까지 모두 진단만 받아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가급적 함께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필수 특약은 입원 일당입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인들과 다르게 입원을 자주 하는 편이라서 꼭 든든하게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실제로 태아보험 가입자분들의 청구를 도와드리면 정말 많이 청구하고 있는 보장 중 하나입니다. 입원 일당 담보는 병원급에 따라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에 따라 특약이 또 나눠지는데 질병 입원 일당은 어떤 병원급이든 다인실이든 1인실이든 상관없이 가장 넓은 범주의 입원 일당이라서 입원 일당을 구성한다면 1순위로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종합병원 1인실 입원 일당은 종합병원 이상 등급의 병원 1인실 입원하는 경우 상급 종합병원은 상급병원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상급병원 1인실에 입원을 하게 되면 질병 입원 일당, 종합병원 1인실 입원 일당, 상급 종합병원 1인실 입원 일당 합산해서 전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비보험이 있으니까 입원비를 과하게 구성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요. 실비보험에서 상급병실은 1일 최대 10만 원까지만 보장이 됩니다. 많은 산모님들이 자녀가 2명이거나 아니면 신생아라서 수유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1인실을 많이 선호하시는데요. 1인실에 길게 입원을 하게 되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인실 입원 일당까지 넉넉하게 구성해 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그리고 조산이나 이른둥이로 태어나게 되면 우리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인큐베이터는 중환자실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중환자실 입원 일당까지 함께 구성을 해주시고 2.5kg 이하 저체중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3일 이상 입원을 하게 되면 보장해주는 저체중아 입원 일당도 함께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꿀팁을 알려드리면 입원 일당 특약은 우선 넉넉하게 가입을 해두셨다가 아이가 좀 커서 입원을 잘 안 한다 싶으면 그때 입원 일당들을 삭제해서 보험료를 낮추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필수 특약은 3대 진단비입니다. 암, 뇌, 심장 이 세 가지 질환에 진단만 받아도 보장을 해주는 특약인데요. 이 세 가지 질환은 아이가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필수로 넣어줘야 됩니다. 간혹 30세 만기에선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렸을 때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 백혈병 그리고 림프나 뇌암 같은 고액암이 있는데 일반암 진단비가 있다면 고액암, 소아암, 백혈병 모두 보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가족력이나 다른 염려스러운 마음에 추가 구성을 하셔도 무방하겠지만 일반암을 제외하면 꼭 있어야 하는 특약은 아닙니다. 그리고 유사암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유사암에서는 대표적으로 갑상선암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년 시점까지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 바로 갑상선암이기 때문에 일반암과 함께 꼼꼼하게 보장이 준비되어야 하는 특약입니다. 그리고 뇌혈관 질환의 경우 다른 것보다 이 부분을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신생아 뇌출혈이 발생이 되면 가입 금액의 20%가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40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뇌혈관 진단비와 함께 뇌졸중 진단비를 추가 가입하시면 출생 시 발생될 수 있는 신생아 뇌출혈에 더 꼼꼼하게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심혈관 질환은 최소한 협심증, 심근경색증을 보장해주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담보로 구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어떤 내용을 살펴봤냐면 심장 수술은 9세 이하에서 4위에 해당하는 수술, 다시 말하면 생각보다 많은 어린 친구들이 심장질환을 겪는다는 이야기인데요. 가족력이나 아니면 심장 쪽으로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기타 심장 부정맥, 심방세동, 심부전 등 더 폭넓게 보장해주는 심혈관 진단 담보로 구성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태아보험을 준비할 때 필수 특약을 알아봤다면 마지막으로 산모님들이 준비해야 하는 산모 특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임신 출산 관련 내용은 실비보험에서 보장을 받기 어렵다 보니까 산모 특약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선 저는 그렇게 추천을 많이 드리지는 않습니다. 사실 가장 필요할 것 같은 특약이 임신 출산 질환 입원 수술비인데, 여기서 제왕절개 수술이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산모님들이 꼭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선택적 제왕절개는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분의 소견으로 제왕절개 수술 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특약을 구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밖에도 산모 특약 몇 가지를 추천드린다면 태반조기 분리진단담보, 출산 전 특정 태아 이상 진단담보, 임신 중독 진단비, 이 정도만 추천을 드리고, 태아 특약은 가입을 하고 싶다고 가입이 되는 게 아니라 산모님의 나이에 따라서 가입 여부가 다르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예비 부모님들이 복잡한 태아보험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면 좋을지 태아보험을 완벽하게 끝낼 수 있게 핵심만 정리해 드렸습니다. 모든 보험이 마찬가지지만 태아보험은 유독 담당자가 더 중요한데요. 성인들은 사실 청구를 그렇게 자주 하는 편은 아니지만 아이들은 아니거든요. 병원을 자주 다니는 편이어서 청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랑 연락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관리해줄 담당자가 필요한 거고, 굿밸런스 보험에서는 설계 그리고 가입이 끝이 아니라 가입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사후 관리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